꽃 피는 4월과 함께 찾아온 봄. 봄바람 휘날리며 특별한 하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빨간 날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꽃도 피고 완전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세요 그럼. 나는 투표로 가려니까. 같이 안 가세요? 지훈 씨 안 가잖아요 지금. 네. 그럼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발언권이 없는 거죠. 저는 투표하러 가야 되겠어요. 제 권리를 위해서. 혼자 가시면 교수님 같이 가요. 오늘 4월 15일은 국회의원 뽑는 날. 4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구리 구름 날아지고서 누구를 뽑아볼까 낭낭 싶었세. 여러분, 저도 드디어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소중한 제 권리 지금 행사하러 갑니다. 슉. 안녕하세요. 혹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아세요? 네? 등재번호요? 투표용지는 2장이고요. 안에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2장이에요? 몰라도 너무 모른 지은 씨. 교수님, 제가 방금 투표를 하고 왔는데 투표용지를 2개 주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2명 뽑는 건가요?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인물을 뽑을 것이냐. 지금 출마한 사람이죠. 또 하나는 정당에 대한 투표예요. 인물에 하나 투표하고 정당에 하나 투표하고. 4월 15일에 치르는 총선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명과 그리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뉴스에서 좀 듣긴 했거든요. 뭐 예. 연동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제가 그걸 잘 못 들었어요. 연동형은 뭐냐면 투표를 할 적에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30% 표를 얻는다. 그러면 전체 국회의원의 30%를 일단 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의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캡을 씌웠다 그러는데 30석을 준 붙여갖고 그거를 50%로 줄이고 또 비례의석도 더 줄이고 이렇게 만들어놨죠. 정당 투표로 모인 국민의 뜻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표의 중요성 다시 한 번만 강조해 주세요. 우리의 대표를 입법부에 보내서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은 어떻게 하죠? 그 들어오니까 발열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정선거 지원단을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허위사실 유포나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에 뭐 작성하는 것도 잡아가시는 거예요? 댓글을 작성하시면서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 뭐 하나 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자수하셔서 자수요? 예, 자수하실 길이 없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하는 우리의 투표 꿀팁. 안녕하세요. 투표를 하는데요. 예, 잠시 체온 체크 좀 할게요. 투표소 입장 전 발열 체크는 필수. 38번이에요. 임시 기준으로 가서 투표를 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열이 있을 경우엔 걱정 노. 임시 투표소로 이동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손 소독하고 가셔야 돼요. 투표소 입장 전엔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고 위생장갑도 꼭 껴주세요. 앞뒤 유권자 간격은 1m. 우리 모두 이웃을 배려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무사히 모의 투표를 마친 지은 리포터. 이제 투표 잘할 수 있겠죠? 투표 당일에 아르바이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죠? 선거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4월 10일과 11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저 아르바이트인데 어떡해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머리띠 이거 다 둘러매고 투쟁 써야겠는데요? 어?
알겠습니다. 제가 꼭 투표하러 오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가면서 당장 이번 총선에서 고3 학생의 투표가 현실화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 바로 만 18세 선거 연령 인하인데요.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요구를 이야기하면 젊은이들 때문에 당선된 것 같아. 다음번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 연령 인하로 투표권을 갖게 된 청소년들. 그들이 바라는 선거는 무엇일까요? 선거 연령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요구했던 게 이제 선거권, 비선거권, 정당 가입의 연령 인하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2016년 촛불 전국 때부터 촛불 집회에 자주 나갔었는데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모순된 것 같아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정당당 대한민국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청소년들. 그들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을까요? 지금 한국 정치를 딱 봤을 때 이런 점에 진짜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하는 점이 있다.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 장애인 분들을 좀 더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정직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여러분 대신 제가 여러분의 귀가 되어서 들으러 가겠습니다. 이번 총선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선거철에 얼굴 삐쭉 나온 사람들은 뽑지 않을 예정이에요. 이번에 우리 선거 지금 해야 되는데 후보자들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할 때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죠. 현명하신데요, 진짜? 원하는 공약이 있으세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많은 것을 좀 공약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투표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어요? 그러면요. 정말요? 안 빠졌어요. 거짓되지 않고 자기가 그 약속한 거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 4월 15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 꼭 하실 거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소중한 권리 놓칠 수 없겠죠? 21대 총선. 21대 총선 나에게 주어진 한 표. 나에게 주어진 한 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합시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봄은 찾아왔는데 나가고는 싶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많이들 껄끄러우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큼다가온 제주의 봄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는 제주. 섬 지천에는 야생화들이 작은 목소리로 봄을 속삭이며 생명을 피웠습니다. 불꽃처럼 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응원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던 날 예래 생태공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늘 날도 참 좋고 이 멋진 곳인데 아니 조촐하게 혼자 오신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혼자 올 리가 있겠습니까? 어디 들판이 있어요? 왔는데 네. 한번 불러볼까요? 한라여성화 회원님 다 모여주세요. 자, 모이세요. 어디 모이세요. 계십니까? 저쪽에 계셨네 보니까. 야. 예,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다들 어디 계시다 이렇게들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꽃 보러 온다고 해서 이쁘게 이 꽃 색깔, 풀 색깔 맞춰가지고 왔는데.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이제 얼핏 등산 동호인 줄 알겠어요, 보니까. 예. 산악에도 가서 찍고 또는 이제 해안가에서 절벽 있는 데서 찍고 해서 장비를 잘 갖추고 다녀야 됩니다. 야,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는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어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서 꽃을 보고 찍고 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면 이곳 예래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수줍거나 혹은 화려하게 자태를 뽐내는데요. 그 모습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합니다. 봄을 머금어 선명하게 꽃핀 야생화를 향한 찬가. 만물이 생동하는 봄, 야생화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봄의 전령사인데요. 아니 카메라를 바닥에 두고 찍으시네요. 네. 이왕이면은 뿌리까지 이렇게 자생한다는 야생화가 자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는 우리 선생님 포즈도 다소곳하게 요염하게 알아서 이렇게 포즈가 취해지네요 보니까. 예. 알고 보니까 밑에 이렇게 딱 네. 우리 선생님만의 아이템이 있었군요. 방석. 예. 이제 야생화를 찍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넓은 바닥에 야생화들이 막 날려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굽고 하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밟고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석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편한 것도 있지만은 야생화를 보호하는데도 이렇게 참 좋습니다. 꽃도 보호하고, 예. 우리 선생님 엉덩이도 보호하고. 일석이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여 이름 없는 꽃이라도 흠이 날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귀하게 담아내는 야생화 사진 동호회. 그래서 우연히 마주치는 야생화의 인사는 벅찬 발견이자 기쁨입니다. 예. 아이고 거기 있구나. 예, 가보겠습니다. 예. 뭐가 나왔나 봐요 또. 예. 좋은 거 발견했나요? 요거. 하얀 거요? 예. 보이십니까? 워낙 작죠 꽃이. 워낙 작아서 다른 꽃들은 안 떨어지는데 요건 요 꽃 건들면은 떨어져 버려요. 저희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건 뭐 눈에도 안 보이는 꽃을 찍느냐고 하는데 저희들 눈에는 이 정도면은 보통 중간 정도 되는 야생화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했던가요? 무심코 지나치면 보이지 않는 야생화들이 작지만 큰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네요. 새별꽃, 별꽃, 벼룩나물이 꽃이 꽃 같은데 뭘로 그 구별을 하는가 하면은 꽃술. 그 별꽃은 이렇게 꽃술이 3개인데 길쭉해요. 그다음 새별꽃이라고 있는 그것은 이 꽃술이 5개예요. 벼룩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벼룩나물. 네. 꽃술이 3가닥인데 가운데만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조그마한 날개 모양으로 가운데만 뾰족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벼룩나물. 선생님은 사진 작가가 아니라 거의 뭐 식물 도감 수준인데요. 인간 식물 도감. 아유. 일상에서 만나기 힘든 야생화를 숨은 그림 찾듯 곳곳에서 조우하는데요. 야생의 고단함을 뚫고도 생생히 그 소담스럽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모습을 뽐내는 야생화. 이 강인하면서 정겨운 야생화들을 담아내는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 멀리서 보니까 우리 선생님 촬영하시는 포즈가 너무 멋져 보여서 제가 몰래 올라와다 보니까 제가 인터뷰한 자세가 이렇게 엎드려서 최초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좀 사진을 접하게 되셨어요? 눈이 왔는데 꽃이 눈 사이로 꽃이 꽃 야생화가 올라온다는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자연의 힘이죠 그게. 굉장한 감동을 느끼셨겠어요. 그렇죠. 또 그거를 보러 또 눈이 와도 산에 올라가고. 네. 야생화는 접사 촬영의 백미. 아주 미세한 떨림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삼각대는 필수랍니다. 포커스가 딱 잡히네요. 포커스가 잡힌 예, 이때입니다. 예, 이제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 자, 그럼 선생님이 촬영했을 때는 또 어떤 작품 나올지 똑같은 거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 예, 비교해 저는 보게. 아까 그렇게 안 찍고 네. 저는 요것을 요 들꽃을 어떻게 찍는가 하면은 저는 이 땅바닥에 눕혀요 카메라를. 아, 이 어마어마한 스킬이 숨어 있었네 보니까. 네. 들러서 이제 그래서 살짝 찍어. 와, 같은 꽃인데 느낌이 확 다르네요.
자기가 연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진입니다. 사진 작가라고 특별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상해서 찍고 자기만이 사진을 찍었을 때 만족을 느끼면 그게 바로 사진 작가죠. 야, 오늘의 명언입니다. 한라 야생화 동호회는 매년 봄이면 정성스레 촬영한 들꽃 사진들을 전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전시회로 대체했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고 찬찬히 눈여겨보면 큰 기쁨을 안겨주는 야생화. 전시는 모두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돼주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이제 꽃을 즐기는 면에서 행복감을 찾고 그걸 보고 이제 힘을 내 갖고 코로나를 이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봄날의 야생화. 그 환한 얼굴처럼 모두의 마음에도 따뜻하고 희망찬 봄날이 어서 오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청년들을 찾아간 곳은 울진군 울진읍. 누구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료가 만들어지는 걸 보니 카페인가요? 어디 보자. 한쪽에선 커피를 만들고 한쪽에선 빵을 만들고 한쪽에선 종이 작업? 이 조합 궁금하다. 저희는 파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전부 파티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저희는 파티 플래너입니다. 파티 플래너라 하면 특별한 날,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부터 사진 촬영을 위한 소품까지 주인공을 위해 완벽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조금 더 행복한 울진을 꿈꾸는 파티 플래너들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파티를 기획해드리는 곳이고요. 파티 플래너 3명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각자 능력이 달라서 파티 기획뿐만 아니라 진행도 해드리고 소품 대여까지 해드리고 파티라고 하면은 뭐 생일 파티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100일상, 돌상, 칠순상 아니면 뭐 기업 행사, 이벤트 다 파티 관련된 거 모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기획부터 사진, 음식, 소품, 심지어 사회까지 다 해낸다는 능력자 파티 플래너. 어떤 분들이 모였을지 확인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기획과 아이템 개발 그리고 사진 촬영을 맡고 있는 대표 박지영입니다. 영상 제작 전공, 울진 4년차 박지영 대표. 아이템 기획부터 사진 촬영까지 맡고 있는 팀의 든든한 맏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에서 디저트와 케이터링 음식을 담당하고 있는 둘째 이미영입니다. 파티의 성패를 좌우하는 음식 맛은 내가 책임진다. 디저트부터 케이터링 메뉴까지 손맛으로 승부하는 제과제빵 전문 이미영 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에서 매장 관리와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막내 조배델입니다. 호텔 경영 전공으로 카페 운영은 물론 고객 서비스와 관리를 책임집니다. 울진 1년차 막내 조배델 대표. 전공도 나이도 하물며 고향도 다른 세 사람. 어떻게 울진에서 파티 플래너란 이름으로 뭉치게 됐을까요? 제가 처음 이사를 와서 만나게 된 친구가 미영이었고요. 미영이 같은 경우는 울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창업 교육을 받으면서 배대리 어머님과 친분이 생기게 됐는데 배대리가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도시청년 시급학연제 지원 사업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셋이서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서 도전을 해서 이렇게 개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진도 찍을 줄 알고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도 사용할 줄 알고 기획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기획력이 있고, 미영이는 음식을 잘하고, 배대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유쾌하게 해줄 줄 아는 친구여가지고 셋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파티에 접목을 시키면 우리의 능력을 다 살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파티 플래너가 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하는 관계. 서로의 능력을 합쳐 100%의 시너지를 만드는 파티 플래너. 특히 박지영 대표가 의지하는 사람은 둘째 미영 씨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세 명 다 성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싸울 것 같은데 미영이가 늘 객관적이어가지고 오늘은 이걸 해야 되는 날이야?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만 해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친구예요. 어쩌다 둘째 포지션을 맡게 됐지만 든든한 기둥이자 중재자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는 미영 씨. 그런가 하면 막내 배대 씨는 자기 역할에 똑부러지면서도 유쾌한 활력소가 되어준다고요. 엄청 유쾌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어요, 되게. 그리고 또 약간 허당미가 넘쳐요. 그래서 저희 얘기하다 보면 막내가 저희 말을 이해를 못해서 혼자서 먼 산으로 가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이 웃기도 하고 서로 셋이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빵빵 터져서 힘들다가도 이렇게 웃다가 서로 웃다가 가고 그 활력소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요즘 아무 노래가 뜨잖아요. 그거 나오면 그냥 손님이 있든 없든 춤춰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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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 안 할 거예요. 싫어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안 하면 안 돼.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 파티 플래너의 솜씨 한번 볼까요? 100일 잔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주인공이 정말 기뻐할 만한 멋진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왜 울진에서 파티 플래너를 하게 됐을까요? 큰 도시는 이미 많아요. 네, 저희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살다 보니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장 앨범 찍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부족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자. 다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에 울진에서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족한 시설이나 문화 공간을 직접 채워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창업. 창업 지원을 통해 만든 공간인 만큼 원데이 클래스부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컨설팅까지 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잊지 못할 행사도 있었다고요? 청와대 VIP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 전국 장애인체전에 청와대 VIP 다과 상차림을 저희가 직접 만들게 됐거든요. 음식, 음료 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가로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드신 분들이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맛있다고 어디서 왔냐 해서 저희 울진에서 왔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었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청와대도 인정한 파티 플래너들. 케이터링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이들이 오늘 특별한 간식 준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생하는 지역 공무원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라네요. 저희 지금 컵과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라서 울진읍 읍사무소에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계셔가지고 조금이나마 저희가 힘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간식 드실 수 있게 컵과일을 만들고 있어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울진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나가고 있는 울진읍 공무원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상큼한 과일 드시고 앞으로도 힘내주세요.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같이 힘내라고 간식도 주시고 나눠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셔주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또 반대로 또 인사를 저희가 받으니까 더 이렇게 보람되고 뿌듯한 것 같아요. 울진이 좋아 울진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은 도시 청년들. 이웃들이 조금 더 행복하길, 나아가 울진이 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볼 생각입니다. 도시를 갈망하지 않더라도 울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컸을 때는 그런 곳이 되기를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가고 싶어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가 만든 새로운 인연. 파티 플래너 3인방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하고 행복한 파티가 울진에서 더 많이 펼쳐지길 응원할게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늘고 있습니다. 품에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우리 가족 집밥 뭘 해먹을지 고민이시라고요? 그 고민 똑주부가 해결해드릴게요. 집밥 야지도 삼시오기 똑주부 큐! 봄이면 만날 수 있었던 당연하고도 익숙한 풍경. 담장 밖으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쉴 새 없이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에 사는 맛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일상은 이제 잠시 접어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없으면 나가서 먹고 또 시켜 먹고 그랬는데 요새는 시켜 먹는 것도 힘들어. 힘들어. 이게 장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 하나 안 해도 힘들고 같이 있는 저도 힘들고. 옛날 같으면은 반찬수전 좀 했는데 요새는 저 반찬수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엄마 아빠의 생활 백서를 보면요. 외출 자제가 50%를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보이는 식당과 마트마저 꺼려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끼니 준비는 당연히 주부들 목 아니겠어요? 요즘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밥, 돌밥이라고. 돌아서면 여보밥, 돌아서면 엄마밥.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똑주부께서도 장 보느라고 바쁘시네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자주는 못 나와도 일단은 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담게 되네요. 최근 들어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할 점은 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냉동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저장성이 좀 좋은 제품들 위주로 장을 많이 봐가시는 것 같습니다. 외출이 줄었다고 소비가 준 건 아닙니다. 온라인 카드 지출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는데요. 통조림처럼 저장성 좋고 간편하게 한 끼 챙길 수 있는 식품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다시 아침이구나. 보자, 오늘은 뭘 먹나. 늘 똑같은 고민이죠? 에이, 뭐 아침이니까 어제 먹었던 거 그냥 먹지 뭐. 아침이야 뭐 이 맛도 없는데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하죠, 안 그래요? 아유, 뭐 아침이면 됐지 뭐. 문제는 점심 저녁 메뉴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거죠. 쑥쑥 크는 아이들 밥으로만 해결될 일이냐고요. 언제까지 이 밥상이야. 내가 너무했나? 오늘은 뭘 먹어야 돼? 제가 도움 좀 드릴까요? 어머! 우리에게 삼시오기를 주셨으니 집밥 박 선생입니다. 아니 말이에요. 아이 그냥 밥상 고민 안 하게 뭐 별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뭐야? 다 통조림만이에요. 뭐 참치에 골뱅이 꽁치? 요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요새 장 보시면서 이런 통조림 캔 하나씩은 구매하셨죠? 그렇긴 하죠. 한두 개씩 꼭 집어넣는 것 같아. 네. 이 통조림을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할까 해요. 아니 이 통조림이 근사하게 바뀐다고요? 먼저 대한민국 대표 레시피입니다. 꽁치의 변신은 무죄, 꽁치 강된장입니다.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채소를 볶아주는데요. 사지 마세요. 냉장고에 남는 채소 쓰시면 돼요. 양파와 호박을 살짝 볶다가 된장도 넣어서 같이 볶을 거예요. 네네. 강된장엔 된장과 고추장을 2대1의 비율로 넣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뒷맛, 바로 강된장의 생명이죠. 멸치 육수입니다. 꽁치 넣기 전에 꿀을 조금 넣을 거예요. 꿀을 넣으신다고요? 네. 꿀은 된장하고 찰떡밥으로 잘 어울려요. 된장의 짠맛을 꿀이 중화시키고 감칠맛을 나게 합니다. 야, 이거 시작하면서부터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네. 꽁치는 다 익혔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부스러지지 않거든요. 자작자작하게 끓여주세요. 워낙에 이 짭조름한 맛으로 먹는 강된장인데 요거 맛 조절은 뭘로 해요? 네, 너무 짜면 꿀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짠맛은 꿀로 잡고. 네. 네네. 그리고 또 너무 되면은 멸치 육수를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려울 게 없어요. 드디어 밥도 좋은 꽁치 강된장이 완성됐습니다. 채 10분도 걸리지가 않아요. 이번엔 니하오 중국식 해물덮밥인데요. 골뱅이도 좋고 우동통한 소라도 좋습니다. 통조림에서 내용물만 갈라지면 되는데 글쎄요, 통조림 괜찮을까? 자주 먹어도 될까 고민이시라고요? 음식물을 충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캔 자체를 고온으로 살균을 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때 발생했던 그 퓨란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휘발이 되지 않고 통 속에 남아 있다가 이제 그 통조림을 먹게 되면은 이제 같이 들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퓨란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분자량도 작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그릇에다가 옮겨 가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방치를 하면 다 휘발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콤한 향을 위해 고추를 볶아주고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채소 위주로 넣어줍니다. 해물덮밥은 채소가 넉넉해야 맛있죠. 채소는 냉장고에 먹다 남은 짜투레기를 이용해서 있는 거 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채소뿐인가요? 냉동고에 보면 얼린 오징어나 칵테일 새우도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 골뱅이도 함께 볶아줍니다. 재료 구성만 봐도 맛이 보이네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가진 재료 채 썰어서 볶고 소스와 물 넣고 끓여주면 끝. 물 전분만 넣으면 끝이에요. 네. 근데 물 전분을 넣으실 때는 소스가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실 때 넣으셔야지 투명한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아셨죠? 물 전분도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나눠 넣으면서 되직해진 농도를 보고 추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으로 풍미를 살릴 거예요. 야, 우리만 모든 음식에 참기름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중국 음식에도. 짜자잔! 이게 어디 통조림표 음식이에요. 근사한 중국 레스토랑 메뉴죠. 비주얼에 신나고 맛에 행복해할 우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들려. 야, 이거 씹는 느낌까지 제대로네요. 거기다가 그 맛있는 짜장면과 짬뽕을 먹기 전에 일품 요리를 하나, 중국 요리를 시켜서 먹는 그런 기분? 와. 다음은 남편의 입맛을 사로잡을 꽁치 강된장입니다. 이게요, 고소하면서도 비리지 않고 담백해요. 이 맛을 누가 모르냐고. 그 쌈밥에 아유 그냥 입에 착 달라붙는. 야,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으시죠? 네, 강된장은 짭조름하니까 미리 조금 만들어 놓으셨다가 냉장고에서 며칠에 나눠두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배가 고픈 우리 아이들의 취향 저격 피자인데요. 주인공은 물을 꽉 짠 참치입니다. 토마토 홀이나 토마토 소스를 또띠아에 발라주는데 너무 넘치게 바르지 마세요. 거기에 마요네즈로 밑간한 참치를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주면 됩니다. 참치 또띠아 피자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죠? 이렇게 바로 오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오븐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프라이팬에 중불로 치즈가 녹을 정도로만 구워주시면 돼요. 알록달록 색상도 고운 참치 또띠아 피자 완성! 가족들 엄지손가락이 올라옵니다. 자, 마지막은 프렌치 스타일로 감자 그라탕이에요. 아니, 그 이름만 들어서는 일단 오븐이 있어야 가능하겠네요. 아니에요. 오븐 없이 냄비에 생크림을 끓이다 감자 넣어주시면 완성됩니다. 냄비에도 가능해요? 네. 똑주부가 달리 똑주부겠어요? 집안 살림 100배 활용하면 됩니다. 불 조절이 중요하죠. 중불에 조금만 끓이다가 삶아놓은 감자를 넣겠습니다.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미리 삶아 놓은 감자 넣고 브로콜리 몇 개 뚝뚝 끊어서 넣으면 감자 그라탕 완성입니다. 더 고소한 맛과 간을 맞추기 위해서 파마산 치즈를 조금 넣었습니다. 요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거죠. 식지 않게 초 위에 올려서 은근하게 데워 드시면 되는데요. 삼시오끼가 별거냐고요. 돌밥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소해. 정말 고소하고 그냥 우유 치즈 맛보는 거 그 이상이야.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와. 요리의 고정관념을 깨면 아이디어가 보입니다. 같은 재료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야, 참치 너 피자랑 잘 어울린다. 앞으로 짝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라면 삼시 4끼 아니고 5끼, 6끼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네, 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힘드실 때 찾아오세요. 야, 밥 먹는 게 즐겁다. 똑같은 재료지만 조금만 생각을 더하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밥 프로젝트 삼시오끼 오키 떡주부 큐 오늘도 미션 클리어.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난린데 어딜 나가려고? 그러고 옷은 말레 차려입었노? 어? 네가 연예인이가? 그러면 집에서 뭐 해라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한절기에 코로나19까지 집 밖에 나가기 불안하시죠? 집에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기관지 호흡기 안전 지키는 건강한 요리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들이 방문한 병원 응급실마다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영남권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관지 호흡기에 좋은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 요리연구원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그래서 제가 출동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안방에서 나오지 마시고요. 제가 기관지 호흡기 건강요리법 안방까지 친절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나경 요리 연구가입니다. 오늘 어떤 요리 가르쳐 주실 건가요? 일단 가르쳐 드리기 전에 네. 이 재료의 그 공통점이 뭘까요? 아, 이 재료의 공통점이요? 예. 뭐 굴, 딸기는 알고요. 뭐 이건 전체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풀이네요. 풀? 쏘리 봄 제철 재료를 몰라봤네요. 제철 재료죠, 제철. 제철 재료죠. 맞아. 예. 제철. 이 자체가 그냥 봄이네요, 봄. 봄을 기다리는 재료. 그러면서도 또 기관지 호흡기에 좋은 재료들. 보통 우리가 호흡기에 좋은 음식들은 흰색 음식이에요. 흰색 음식? 예, 그러니까 오늘 보면 무, 네. 제철 무. 아, 겨울 무 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 그다음에 더덕. 그죠? 더덕이고 어쨌든 그 연근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요즘 나오는 풋마늘이거든요. 마늘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기관지나 배 쪽에 좋잖아요. 그죠? 달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관지 배 쪽에 좋은 음식을 해보면 또 지금 한참 굴이 제철이니까 굴 가지고 굴밥을 같이 해볼게요. 굴밥과 달래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오늘의 주 재료는 봄내음 가득한 달래, 더덕, 무, 풋마늘, 연근, 굴입니다. 벌써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요사 요리에 살고 요리에 죽는 저 오늘만큼은 내가 요생남. 뭐 하세요? 예? 뭐 하세요? 생이야. 요생남이잖아요, 요생남. 요생남? 섹시하잖아요? 아니 요리를 해야 요생남이지 뭘 팔굽혀펴기를 해서 요생남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아 정말 진짜. 그럼 뭐부터 하면 되나요, 선생님? 일단 정신없게 하지 마시고 일단 굴밥부터 해요. 굴밥.
풍미 넘치면서 영양 만점인 굴밥 어떻게 만들까요? 물을 네. 그 한 1cm 정도 이렇게 네. 나박나박 쓰셔가지고 네. 그 숟가락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일단 그래서 한 1cm 정도 이렇게 쓰셔서 준비하시고요. 저는 집에 보면 이런 뭐 당근 짜투리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리고 표고 이런 짜투리가 있으면 같이 하셔도 되거든요. 좀 잘게 들어가는 게 괜찮아요. 여기서 팁은 집에서 남은 자투리를 잘 활용하자입니다. 무, 당근, 표고, 쌀을 조금 볶다가 밥을 안 칠 거예요. 밥을 볶아요? 예. 물론 그냥 해도 되겠지만 조금 볶아주면 구수한 맛이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그게 팁이죠. 예. 먼저 미리 준비한 채소를 볶아줍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하죠. 지금 뭐 표고랑 당근을 넣어서 그렇지 무만 있으면 무만 넣고 밥을 하시면 소화에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또 무가 기관지 배 쪽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물기를 뺀 쌀을 넣어 볶아주는데요. 물량은 어떡하죠? 보통 우리가 무밥은 이렇게 이제 밥물량을 보통 밥보다는 적게 잡아요. 굴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굴은 지금 넣으면 네. 딱딱해져요. 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뜸들일 때 있죠. 그때 굴을 살짝 넣어서 뜸들였다가 싹 저어서 낼 거예요. 굴은 향과 식감을 위해서 뜸들일 때 넣어주시고요. 이제 양념장 만들기. 달래. 그죠? 오, 저 지금 달래 향 너무 좋아요. 그렇죠. 달래도 제철이고 요 뿌리가 또 흰색. 매울 텐데. 매울 텐데 어떻게 하냐. 매워요. 맵죠. 네. 그 뿌리 부분, 요 머리 부분이 굉장히 맵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다져주셔야 돼요. 혹시 미운 사람 있으면 그냥 넣어요. 우리 동력이 주고 싶네. 진짜? 머리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져서 사용해야만 이제 맵지 않게. 달래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선 간장, 국간장, 물 2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설탕 1스푼, 참기름, 깨소금, 달래 20g만 준비하면 퍼펙트! 참 쉽죠? 이것만 있으면 맞아요. 달걀 노른자만 살짝 넣고 맞아요. 옛날 생각납니다. 밥만 맛있게 해서 양념장에 네.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오늘 굴밥이 구른 타이밍 지금입니다. 약간 밥이 덜 익은 상태에서 이렇게 굴을 넣어서. 굴이 면역력 강화에 최고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뜸만 들이면 됩니다. 우리 더덕을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한번 갈아 볼게요. 자투리 시간 뿌리채소 샐러드에 소스를 만들어 봅니다. 껍질 벗긴 더덕과 소금, 식초, 오이를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더덕 이렇게 갈리네요. 자, 일단 꿀을 좀 넣어서 조금. 여기에 꿀을 넣어 갈아주면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예. 먹기 좋은 크기로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뜯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집안에 있는 채소들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떠들어주는데요. 신선하죠?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샐러드 소스 부으시면 끝.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0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만 윙 돌리면 돼요. 발굽혀펴기 좀 하고 이거 좀 네. 돌리고 그죠? 그러면 돼요. 디저트가 없는 밥상은 살짝 허전하죠. 연근 과자를 만들어 봅니다. 얇게 썬 연근에 녹말 가루를 묻힌 뒤 기름에 살짝 튀겨주는데요. 소리가 예술이죠. 깔끔하고 좀 개운한 음식. 너무 간단하고 아까 그 딸기 구입을 했잖아요. 네. 그냥 먹을 줄 알았죠? 아니야. 오늘 딸기 가지고 청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딸기 라떼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딸기 라떼. 네, 그렇죠. 딸기청을 만들기 위해 딸기와 레몬, 분당, 소금을 준비합니다. 약간 씹히는 감이 그쵸. 있을 정도로. 제가 한번 볼게요. 네. 하고 다음으로 끝까지. 그렇죠. 딸기의 식감을 느끼기 위해 대충 갈아줍니다. 됐어요. 이제 분당에 넣어 잘 섞어주는데요. 여기에 상큼한 레몬즙 내어서 딸기청에 넣어주면 됩니다.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 한 꼬집 정도 살짝. 그러면 단맛이 훨씬 더 좋아져요. 젓는 동안 저는 이제 음식 한번 세팅해 볼게요.
이제 완성된 밥상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땅과 바다의 완벽한 만남, 달래 양념장과 굴밥, 기관지 좋은 채소 총지파, 뿌리채소 샐러드, 디저트와 주전부리는 오케이, 갓 튀긴 연근 과자와 비싼 카페 음료 부럽지 않은 달콤한 딸기 라떼. 일단 샐러드 먼저 먹어봅시다. 샐러드. 예, 샐러드. 예, 이렇게 해서 조금 건강해지는 우리가 또 면역에도 좋은 어떤 이제 생야채를 많이 드셔야. 해독 작용이라 할까요? 맞아요. 제 몸에 있는 더러운기가 그냥 막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소스가 너무 매치가 좋다, 선생님. 그럼요, 당연히. 굴밥. 그리고 우리 달래장이잖아요, 양념. 예, 달래장이죠. 이거를 비벼 먹었을 때 그 맛이 이렇게 해서 조금 요 달래장을 이렇게 조금 넣어서 섞으셔가지고 조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맛있겠죠? 오. 야, 그냥 이 한 숟가락에 봄이 그냥 옵니다. 봄이 와요. 예, 봄도 오고 또 우리가 그죠? 또 건강도 지키고 여러모로 우리가 굉장히 좀 건강한 밥상이죠.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사람이 건강해지구나. 네. 또 건강해지면은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가족 여러분들끼리 건강한 밥상 그리고 건강한 우리 건강식 드시면서 이번 바이러스 한번 물리쳐 보자고요. 자, 위하여. 잠시만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진짜.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여러분의 걱정 덜어드릴 건강 레시피,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봄을 느낄 수 있는 법까지 여러분도 바로 도전해 보세요.